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깨가 뻐근하고 아프셨을 겁니다. 팔을 올리려고 할 때마다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혹시 밤에 자다가 어깨 통증 때문에 깨신 적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주목하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여러분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70%가 어깨 통증으로 인해 손줄을 안아 올리거나 물건을 높은 곳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통증을 방치하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과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되면 수술, 장기간의 재활치료, 심지어는 영구적인 운동 제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정보들을 통해 여러분은 어깨 통증에 숨겨진 원인들을 알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몸의 여러 부분이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특히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유연한 관절 중 하나이지만 동시에 가장 불안정한 관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깨 통증은 더 흔해집니다.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 어깨 통증은 단순한 신체적 불편함을 넘어 정서적, 사회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통증 때문에 좋아하던 취미 활동을 그만두게 되거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줄이게 되고 심지어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어깨 통증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일상 속 작은 습관들에서 비롯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인들을 알고 조금만 신경 쓴다면 수술이나 강한 약물 없이도 통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 약물 복용의 영향, 그리고 생활 환경이 어떻게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원인에 대한 해결책과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로 구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통증 관리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 건강을 위한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화는 우리 몸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지만 특히 어깨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어깨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복잡한 관절 중 하나로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연골, 힘줄, 인대, 그리고 다양한 근육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관절 연골의 마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관절 연골은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조직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쇼크 업소버처럼 충격을 흡수하고 뼈끼리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연골은 점차 얇아지고 마모됩니다. 60대가 되면 20대 때보다 관절 연골의 두께가
최대 30%까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뼈와 뼈 사이의 공간이 좁아지고 이로 인해 뼈끼리 마찰이 생기면서 통증과 염증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어깨 관절염의 주요 원인입니다. 또한 관절 주변의 활액, 즉 관절액도 나이가 들면서 줄어듭니다. 관절액은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윤활유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부족해지면 어깨를 움직일 때마다 마찰이 증가하고 뻐근함과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뻣뻣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40세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합니다. 어깨 주변의 근육, 특히 회전근개라고 불리는 4개의 중요한 근육들은 어깨 관절을 안정화시키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어깨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부상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쉽게 들 수 있었던 무게의 물건도 이제는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이 약해지면 어깨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증가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인대와 힘줄은 탄력을 잃고 뻣뻣해집니다. 이는 콜라겐 섬유의 변화와 수분 함량 감소 때문인데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탄력을 잃는 것과 비슷합니다. 탄력을 잃은 인대와 힘줄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감소시키고 움직임 범위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어깨를 위로 들거나 뒤로 돌리는 동작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특히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과 같은 질환의 위험도 증가합니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낭이 두꺼워지고 유착되어 어깨 움직임이 심하게 제한되는 상태로 60대 이상에서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이 반드시 심각한 통증이나 기능 제한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적절한 관리와 운동을 통해 노화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노화로 인한 변화를 받아들이되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은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은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통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적절한 영양 섭취도 중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이며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항염증 영양소는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관절액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에 생기는 이러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나면 왜 우리가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지, 왜 특정 동작에서 통증을 느끼는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깨 통증의 원인은 노화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습관과 자세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TV를 시청하거나 독서를 하는 것, 무거운 물건을 잘못된 방식으로 드는 것, 심지어 잠자는 자세까지도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와 생활 습관은 어깨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깨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습관들이 어떻게 어깨 통증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TV 시청이나 독서는 많은 어르신들이 즐기는 여가 활동입니다.
하지만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면 어깨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소파에 비스듬히 기대 앉아 TV를 보거나 베개에 기대어 누운 채로 책을 읽는 자세는 어깨 근육의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한쪽 어깨만 지속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이는 근육 피로와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올바른 자세로 앉으려면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깊숙이 앉아 양쪽 어깨를 균등하게 의자에 기대는 것이 좋습니다. TV나 책을 볼 때는 목이 앞으로 구부러지지 않도록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고 30분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거운 물건을 드는 방식도 어깨 건강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전처럼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주들을 안아주거나 장을 본 후 물건을 나르는 등의 활동은 계속됩니다. 이때 잘못된 자세로 물건을 들면 어깨에 급성 부상을 입을 위험이 높아집니다. 물건을 들 때는 몸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서 들고 팔을 뻗어 멀리 있는 물건을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갑자기 무거운 것을 들지 말고 가능하다면 무게를 나누어 여러 번에 나누어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쇼핑 시에는 양손에 균등하게 무게를 분산시키거나 카트나 끌차를 이용하는 것이 어깨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잠자는 자세 역시 어깨 통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하루 중 약 3분의 1을 잠자리에서 보내기 때문에 잘못된 수면, 자세는 만성적인 어깨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깨 위에 직접 누워 자거나 팔을 베고 자는 것은 어깨 관절과 근육에 압박을 가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수면, 자세는 옆으로 누워 자되 어깨가 눌리지 않도록 베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개는 머리와 목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지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넓고 단단해야 합니다. 또는 등을 대고 누워 자는 자세도 좋은데 이때는 어깨 아래에 작은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면 어깨가 뒤로 젖혀져 압박이 줄어듭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사용 시의 자세도 어깨 통증의 흔한 원인입니다. 고개를 숙이고 장시간 화면을 보는 텍스트 넥 자세는 목과 어깨에 무리를 줍니다. 이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목 근육이 긴장하고 이는 곧 어깨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전화를 걸 때도 어깨와 목 사이에 핸드폰을 끼우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대신 스피커폰이나 이어폰을 사용하거나 전화기를 손으로 들고 통화하되 주기적으로 손을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 활동 중에도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빨래를 널거나 창문을 닦을 때 팔을 머리 위로 오랫동안 올리는 것, 청소기를 한쪽 손으로만 사용하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활동을 할 때는 가능한 도구의 높이를 조절하고 양손을 번갈아 사용하며 자주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만성 질환과 어깨 통증 사이에 밀접한 관계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 질환과 같은 흔한 질환들이 어깨 통증을 악화시키거나 심지어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질환들은 직접적으로 어깨를 공격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의 전반적인 상태에 영향을 미쳐 결과적으로 어깨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당뇨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약 30%가 어깨 통증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혈당 수치가 높을 때 혈관과 신경에 손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신체 여러 부위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당뇨병은 유착성 관절낭염, 흔히 오십견이라고 불리는 질환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입니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혈당 조절을 철저히 하는 것이 어깨 통증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혈당 체크와 의사가 처방한 약물 복용, 적절한 식이 요법을 통해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어깨 통증의 위험도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 고혈압 역시 어깨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고혈압은 우리 몸의 전체 혈관에 영향을 주는데 이로 인해 어깨 주변의 혈액순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근육과 관절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고 노폐물 제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고혈압 관리를 위해 저염식,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은 혈압을 낮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어깨 통증도 함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갑상선 질환도 어깨 통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갑상선은 우리 몸의 대사율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을 생산하는데 이 호르몬의 불균형은 근육과 관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모두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근육 통증, 뻣뻣함, 관절 부종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며 이는 종종 어깨에 나타납니다. 갑상선 질환이 의심된다면 혈액 검사를 통해 갑상선 호르몬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도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질환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일으키는데 어깨 관절도 이러한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경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특히 뻣뻣하고 1시간 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와 불안도 어깨 통증을 악화시키는 요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근육을 긴장시켜 싸우거나 도망가기 반응을 준비합니다. 이때 어깨와 목 근육이 가장 먼저 긴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적인 어깨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 질환과 어깨 통증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은 통증 관리의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만약 어깨 통증이 지속되고 일반적인 관리 방법으로 호전되지 않는다면 이면에 숨겨진 다른 건강 문제가 있는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하나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고혈압 약, 콜레스테롤 약, 당뇨약 등은 건강 관리에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약물들이 어깨 통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약물 복용과 어깨 통증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예가 바로 스타틴계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위해 처방되며 심혈관 질환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스타틴을 복용하는 사람 중 약 10에서 15%가 근육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스타틴이 근육세포의 에너지 생산에 관여하는 효소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깨와 같이 활동량이 많은 부위의 근육은 이러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스타틴으로 인한 근육 통증은 대개 약물 복용 시작 후 몇 주 이내에 나타나며 양쪽 어깨를 포함한 여러 근육 그룹에 영향을 미칩니다. 만약 스타틴 복용 후 어깨 통증이 새롭게 시작되었거나 악화되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약물 종류나 용량 조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혈압 조절을 위해 많이 처방되는 베타 차단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약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일부 환자들에게는 근육 피로와 약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팔을 들어 올리는 등의 동작에서 어깨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뇨제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이뇨제는 체내 수분과 염분 배출을 촉진하여 혈압을 조절하는 약물인데 장기간 사용 시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마그네슘, 칼슘과 같은 미네랄이 부족해지면 근육 경련과 통증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항생제 중 플루오로퀴놀론계, 약물 시프로플록사신 등도 드물게 건과 인대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약물은 근골격계 조직의 콜라겐 구조에 영향을 미쳐 건염이나 건, 파열의 위험을 높일 수 있으며 이는 어깨의 회전근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은 어르신들이 복용하는 진통소염제도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과 같은 약물은 통증과 염증을 줄이는데 효과적이지만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건과 연골의 치유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완화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고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물로 인한 어깨 통증이 의심된다면 절대로 자의적으로 약물 복용을 중단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약물 중단이나 변경은 기존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사를 만날 때는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방약뿐만 아니라 비타민, 건강기능식품, 한약 등도 포함시켜야 합니다. 때로는 약물 간의 상호작용이 어깨 통증을 포함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약물의 용량 조절, 복용 시간 변경 또는 다른 종류의 약물로 대체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식이요법이나 보조적인 치료 방법도 함께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물 복용과 관련된 어깨 통증의 관리에는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의사나 물리치료사의 지도하에 적절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을 하면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근육 약화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는 특히 이뇨제를 복용하는 경우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깨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온도와 습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 환경이 어깨 통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온도는 어깨 통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운 날씨는 근육을 수축시키고 혈액순환을 저하시켜 어깨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날씨가 추워지면 어깨 통증이 심해진다고 호소하시는데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추위는 관절에게 점도를 높여 관절 움직임을 뻣뻣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통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도하게 더운 환경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온은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관절염이 있는 경우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더위로 인한 과도한 발화는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려 근육 경련과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습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습도가 너무 높으면 기압의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관절 내부 압력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 관절 통증이 심해진다고 느끼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습도가 너무 낮은 건조한 환경은 관절의 윤활액을 감소시켜
어깨 움직임을 더 뻣뻣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절 변화에 따른 통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겨울철에는 외출 전 충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어깨와 목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도리나 두꺼운 상의를 착용하여 어깨 부위가 차가운 공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세요. 실내에서는 적정 온도 2022C를 유지하고 온열 패드나 따뜻한 목욕을 통해 어깨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름철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어깨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는 근육을 긴장시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수분 섭취로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내 환경 개선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세요. 겨울철 난방으로 인한 건조함은 가습기를 사용하여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는 4060% 정도가 적당합니다. 또한 침대와 의자는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푹신한 침대는 오히려 척추와 어깨 정렬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적당히 단단한 매트리스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명도 중요한 환경 요소입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책을 읽거나 작업을 하면 자연스럽게 머리를 앞으로 숙이게 되고 이는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줍니다.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사용하고 작업 높이를 적절히 조절하여 목과 어깨가 긴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집 안의 물건 배치도 고려해야 합니다. 자주 사용하는 물건은 손이 쉽게 닿는 높이에 두어 불필요하게 팔을 뻗거나 높이 들어올리는 동작을 줄이세요. 부엌 수납장, 욕실 선반, 옷장 등의 높이를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도구를 사용하여 물건을 안전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 질도 관절 건강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여 관절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공기 질이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필요한 경우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통증을 완화하고 예방하기 위해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한 스트레칭부터 식이요법까지 어깨 건강을 지키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소개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입니다. 하루에 단 5분만 투자해도 어깨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깨를 부드럽게 앞뒤로 돌리기, 양팔을 몸 옆에서 천천히 위로 올렸다가 내리기, 한쪽 팔을 반대쪽 어깨 쪽으로 당겨 15초간 유지하기 등의 동작을 각각 510회씩 반복하세요. 이러한 스트레칭은 어깨 관절의 유연성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뻣뻣함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있었거나 잠에서 막 깨어났을 때 효과적입니다. 무리하게 힘을 주지 말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도 어깨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어깨 주변 근육을 강화하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으로는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가벼운 물병을 이용한 팔 들어 올리기, 고무밴드를 이용한 저항 운동 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5에서 6회만 시작하여 점차 횟수를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과 냉찜질은 어깨 통증 관리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온찜질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을 이완시켜 만성적인 뻣뻣함과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깨가 뻣뻣하다면 따뜻한 샤워나 온찜질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찜질은 20분 정도가 적당하며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사용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온열 패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냉찜질은 급성 통증이나 염증이 있을 때 효과적입니다. 어깨를 과도하게 사용한 후 통증이 심해졌거나 부어오른 느낌이 있다면 냉찜질을 시도해 보세요. 얼음팩을 수건으로 감싸 15에서 20분간 통증 부위에 올려놓으면 염증과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피부가 너무 차갑거나 감각이 무뎌지면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식이요법도 어깨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들은 관절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 견과류, 올리브 오일은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염증을 촉진할 수 있는 음식은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된 설탕, 트랜스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과도한 알코올 등은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어깨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관절액 생성에 필수적이며 노폐물 배출을 촉진하여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카페인이 든 음료는 체내 수분을 배출시키므로 물이나 허브차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휴식과 수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수면 중에 우리 몸은 회복과 재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양질의 수면은 관절 통증 관리에 필수적이며 특히 어깨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면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베개를 팔 사이에 끼워 어깨가 눌리지 않도록 하고 등을 대고 누울 때는 목과 어깨를 적절히 지지하는 베개를 사용하세요. 지금까지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가 관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전문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반드시 의사를 찾아가야 합니다. 어깨 통증이 갑자기 심해지거나 2주 이상 지속될 때, 팔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움직임이 제한될 때, 어깨가 눈에 띄게 부어오르거나 열감이 있을 때, 그리고 밤에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때입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피로나 일시적인 통증이 아닌 보다 심각한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 통증과 함께 가슴 통증이나 호흡 곤란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는 심장 문제의 징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등의 외상 후 어깨 모양이 변하거나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도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어깨 통증으로 의사를 찾을 때는 어떤 전문의를 만나야 할까요? 1차적으로 가정의학과 의사나 내과 의사를 통해 기본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정형외과 전문의 어깨 관절과 근골격계 전문,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 관절염과 자가면역 질환 전문, 재활의학과 전문의 물리치료와 재활 전문 등에게 의뢰될 수 있습니다. 의사는 문진, 신체 검사, 필요시 엑스레이, MRI, 초음파 등의 영상 검사를 통해 어깨 통증의 정확한 원인을 찾아냅니다. 진단에 따라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치료,
운동 치료 등 다양한 치료 방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어깨 통증 관리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리치료사는 열치료, 전기 자극, 초음파 치료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통증을 완화하고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어깨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손상과 같은 상태에서 물리치료는 핵심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주사 치료도 많이 활용됩니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주사는 심한 염증과 통증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해결책이며 장기적으로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다른 치료법과 함께 사용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혈소판 풍부 혈장 PRP 주사나 히알루론산 주사와 같은 새로운 치료법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한방 치료도 어깨 통증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침술은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부항이나 뜸과 같은 전통적인 치료법도 활용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한방 치료와 양방 치료를 병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마사지 테라피도 근육 긴장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문 마사지 테라피스트는 어깨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관절 가동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급성염증이나 특정 의학적 상태에서는 마사지가 금기될 수 있으므로 먼저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한 어깨 통증이나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경우 때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깨 통증은 비수술적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관리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은 일반적으로 보존적 치료가 효과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고려됩니다. 지금까지 어깨 통증의 다양한 원인과 관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 잘못된 자세와 생활 습관,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 약물 복용의 영향, 생활 환경의 중요성,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까지 어깨 통증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어깨 통증 없이 활기찬 생활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댓글도 늘 소중히 읽고 있으니 궁금한 점이나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